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니 세상이 바뀐 것처럼 비트코인은 30K 위에 올라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이스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시나리오 매매처럼 거시경제 상황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미 국채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미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이고 국채 자경단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국채가 더 하락할 거다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전쟁 자금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미 국채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QT가 끝이 나고, QT라는 거는 양적 긴축이 끝이 나고 양적 완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아서이스가 아주 자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정부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거다. 아서이스 같은 경우는 23년도 말부터 이런 이야기가 생길 거다, 그러면서 이 내러티브가 작동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23년도 4분기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30K 위로 올라갔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동작을 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해프닝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골드가, 금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디지털 골드라 불리는 비트코인이 따라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제가 지난 영상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들은 굉장히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달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26K부터 28K까지, 또 28K부터 30K까지 쭉쭉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지표들은 그 정답을 이야기했었다라고 와서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달드리는 이런 지표 해석과 이런 부분들이 마냥 올라갈 수만은 없겠지만, 올라갈 근거들이 조금 보인다,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떤 자산이든 마냥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뭐 이건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불장이 돼도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절대로 일자로 누구나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제 영상만 보면 그런 것들도 다 해석할 수 있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 보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31K 굉장히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진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더북상 현물 이제 31K에서 누군가는 막고 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요. 31K, 32K 구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새로운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이 현물 매수세가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현물과 선물의 거래 비중 차이가, 현물이 1이면 선물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때 보면 이 선물이 끌어올리는 걸 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 이번에 올라갈 때는 이 현물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미국 특히 기관들의 움직임의 변화가 이 현물 매수세로 이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을 가지고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역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연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물 매수세, 이런 부분들은 이 기관의 매수세와 같이 연동을 시켜서 뭔가 판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물 매수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자료로는 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최근에 거래소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거래소로 유입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함이고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 그냥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더 해석을 드렸습니다. 어떤 해석이냐?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없어가지고 아직 장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에 있는 주변부에 너무나 많이 다 파킹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장만 좋아지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단계 더 본 거죠. 근데 실제로 장이 좋아지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마구마구 거래소로 코인들을 사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장이 좋아지면 뭔가 움직임보다도 더 빠른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2024년도,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기에 이 자료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30K가 넘어간 비트코인은 위에 있는 숏 물량들을 모두 청산시키면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현물 ETF 해프닝일 때 숏 물량을 전부 다 날렸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말 사이에는 뭐 너도 나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횡보했었는데, 그 뒤에 방향성이 위로 튀면서 있던 이 숏 물량들 같은 경우도 계속 치우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1K 요 구간에 새로운 숏 물량이 새롭게 진입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 중요한지가 왜 살펴봐야 되냐면,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다가 이걸 오랫동안 뚫게 되면은 그 구간은 지지대로 바뀌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26K에서 길었죠. 28K 사이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서플라이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24%가 이 구간 26K에서 28K, 30K까지 요 구간에 다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뚫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요 라인, 28K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좋아지니까 전문가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입을 털기 시작했는데 32,000달러, 그러니까 32K죠. 32K를 돌파하면은 변동성이 커질 거고, 이 변동성은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31K에서 2K를 돌파하게 되면 그 뒤에 40K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모습이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해석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손바뀜 일어나는 구간, 요 자료를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라인도 중요하지만, 자 보세요. 30K, 31K를 지나고 나면 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 정착지는 38K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단기적인, 중기적인 움직임, 중요한 이유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주구장창 많이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2024년도, 2025년도를 봐야 된다. 그런 움직임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가야 되는 건 이 도화지 없습니다. 훨씬 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30K가 넘어가면서 드디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우리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올라간 걸 다시 한번 올라갔죠.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 한 8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버의 상징이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화신같이 요즘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존버를 하면, 그리고 무한 DCA를 하면은 결국 800억 이상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물론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커지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담으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미국 회사가 됐고요. 이 미국 회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평가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이런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고 공시제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잘 생각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기관이 공시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2배 올라갔을 때 4배, 5배 올랐으니까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기관들,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기관의 채택이 늘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 비트코인은 많은 기관들이 앞으로 더 많이 담아갈 거다라는 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비트코인이 주봉으로 따졌을 때 5번째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주변에 분명히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잡은 사람과 잡지 못하는 사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나눠졌던 극명하게 나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표로,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무지성으로 롱만 외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무지성으로 숏만 외치는 건 더 좋지 않아요. 왜 안 좋냐면 돈을 못 버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K, 일카포 같은 경우는 1, 2K까지 빠진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안 사요. 25K에서도. 안 사고 이걸 계속 기다리는데, 이런 분들이 20K 안 왔을 때 언제 사냐면 60K, 70K 갔을 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포모를 참다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 오면 제일 좋은데 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99%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99%의 확률로 오지 않고 단 1% 정도 올 수 있는, 배팅을 해야 되는 건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K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5K 요런 라인에서부터 비트코인을 서서히 모아갔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언제 오르기만 하겠어요. 또 내려가겠죠.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본인의 전략,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1%의 사람이 될 생각을 하지 마시고 99%의 확률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2K, 10K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 건 아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구간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30K를 넘어가고 31K 근처까지 오니까 포모가 오죠. 단순히 이렇게만 해도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26K일 때는 사라고 해도 안 사요. 근데 사람들이 31K 되니까 비트코인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60K 가면 더 하겠죠. 이건 사람 심리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심리는 대중적으로 너무나 움직임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멤버십 라이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자, 구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지표를 봤을 때 매집하기에 좋은 구간이에요. 30K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내려갈 수도 있죠. 5번 올라왔다가 5번 다 내려왔기 때문에 25K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이라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질 좋은 코인들을 전략적으로 잘 매수하는 해로 이런 것들에 일희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자 기회를 얻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돈을 썼기 때문에 제가 28K에서 돈을 써서 비트코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30K까지 올라올 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를 하더라도 확 빠지는 그런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생기진 않을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빠지다 확 빠질 수는 있어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상승이 왔을 때 포모가 오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안 사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포모가 오면 안 되고 우리는 늘 기회가 우리의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길게 우리가 기관을 이기고 더 스마트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실제로 우리 편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줄어들고 있다. 피벗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아서에이스가 머니 프린팅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다 피벗이에요. 피벗이 되면 돈이 풀리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 거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져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회는 우리 곁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더 빠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체인링크 영상에서 좋은 메타고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RWA에도 묻어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임이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영상 이후에 실제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특히 거래소에서 많이 매집을 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애가 봤을 때 고래, 아주 스마트한 고래인데 이 고래가 체인링크를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봇들도 체인링크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체인링크도 관심 있게 보는 코인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멤버십과 구독,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